안녕하세요. 육아 정보 사냥꾼 맘스 캡처입니다. 조리원에서 나와 아이와 함께 집에 온 전날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저는 정말 두려웠어요. 분유는 어떻게 먹이지? 목욕은 어떻게 시켜야 될까? 잠은 또 어떻게 재우지? 이런 육아에 대한 기초 정보와 스킬이 하나도 없는 초보 엄마였으니까요. 예상한 결과대로 아이와 함께하는 전날은 정말 뼈가 녹아내리는 일상이었어요. 울어대는 아이를 위해 아무것도 제대로 못해주는 어리버리 초보 엄마. 그래서 저와 같은 분들은 조리원에서 나오자마자 산후도우미 도움을 받으시기도 하시죠. 초기 육아에 대한 정보와 노하우를 얻고 좀 편안한 마음으로 몸조리를 하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요즘은 국가 지원으로 소액의 자부담 비용만 지불하면 누구나 이용 가능한 서비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산후도우미 서비스 누구보다 꼼꼼히 발품을 팔아야 똥 밟지 않는다는 사실. 복불복이라는 산후도우미 운빨, 노력하면 90% 행운으로 만들 수 있어요. 제 경험담과 함께 산후도우미 선택하는 꿀팁 공개해 드릴게요. 채널 고정해 주세요. 먼저 저는 첫 산후도우미 선택은 완전히 실패했어요. 원래 저는 산후도우미를 쓰지 않을 계획이었는데 막상 혼자서 육아를 해보니까 너무 버거워서 급하게 서비스 신청을 했는데요. 정보도 없이 급하게 남은 도우미를 배정받다 보니 결과는 당연히 실패였겠죠? 업체에서 소개를 해주실 땐 경험이 많고 정말 베테랑 도우미 분이라고 하셨는데 첫날부터 30분 지각하셨고요. 또 정해진 근무 시간보다 일찍 퇴근하시길 원하시더라고요. 요리도 미역국에 코스트코 스테이크 시즈닝 가루를 넣으신 걸 보고 제가 기겁을 했어요. 정말 놀랐던 건 제가 있는데 아기 매트 위에 누워서 아이 케어를 하시기도 했고 아이 코에 모유를 넣어줘야 소독이 잘 된다는 궤변을 듣고 참다 제가 3일 만에 업체에 교체 요청했어요. 알고 보니 경험도 거의 없고 배치된 지 얼마 안 되신 신규 도우미였어요. 다행히 두 번째 배치받은 도우미분은 괜찮아서 3주 정도 함께 할 수 있었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첫 번째 팁. 산후도우미를 쓰려면 미리 컨택해 두세요. 출산 예정일 기준 40일 전부터 예약할 수 있는데요. 마음에 드는 업체나 도우미가 있다면 그 전부터 전화해서 미리 이용 가능 여부를 확인해 두시는 게 좋아요. 인기가 높은 이모님들은 1년 예약이 꽉 차 있기도 하니까요. 두 번째 팁. 업체나 산후도우미에 대한 사전 정보가 없다면 전자바우처 홈페이지에서 업체 평가 등급, 평점을 확인하고 선택하세요. 지원 횟수와 후기가 많은 업체가 실패할 확률이 낮아요. 화면에 보이는 상세 돋보기를 클릭하면 도우미 연령 분포와 경력도 확인할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세 번째 팁. 사실 제가 두 번째 이모님에 만족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데요. 바로 내가 바라는 산후도우미 요건을 명확하게 업체에 알려주셔야 해요. 저도 첫 번째 실패 후에 두 번째 도우미 배정 시에는 근무 시간은 정확하게 지켜주실 것, 또 아이 옷 세탁은 해주시되 젖병료 세척은 하지 말아주실 것을 요청드렸어요. 첫 번째 도우미 이모님이 젖병 세척을 해주셨는데 세척도가 떨어져서 차라리 제가 하는 게 마음 편하지 싶었거든요. 이렇게 제가 원하는 걸 콕 집어서 알려드렸고 이게 지켜지니까 이모님과 갈등이 발생할 이유도 없고 오히려 나중에는 이모님을 제가 빨리 퇴근시켜드리기도 했어요.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닙니다. 바로 초보 엄마들이 알고 싶어하는 산후도우미 서비스에 대한 궁금증 탑4 질문으로 빠르게 파헤쳐 볼게요. 산후도우미, 자부담은 얼마나 되나요? 자부담 비용은 소득 기준, 태아 유형, 기간 등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지금 보시는 표를 보고 내가 어느 구간에 해당하는지 체크하면 자부담 비용을 아실 수 있어요. 예외적으로 지자체마다 이 자부담 비용을 지원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중위소득 150% 초과자로 자부담이 100만 원이 넘었지만 지자체 지원으로 30만 원 정도만 부담 후 이용할 수 있었어요. 요즘엔 자부담 비용 전액을 지원해주는 곳도 있다고 하니까 내가 거주하는 지역 보건소에 문의하셔서 금액 확인해 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지역 화폐 결제 가능한가요? 네, 가능해요. 대부분의 업체는 지역 화폐 결제가 가능하지만 일부 안 되는 곳도 있으니 사전에 꼭 업체에 문의해서 확인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산후관리사의 가사 업무는 의무인가요?
산후도우미는 아이 케어와 산모 회복이 주 업무예요. 가사노동은 의무사항이 아니에요. 이모님이 해주시면 감사한 거고 안 해주셔도 강요할 순 없다는 사실. 아이 케어에 집중하실 수 있도록 과도한 가사노동 요구는 지양해주세요. 산후도우미와 맞지 않은 경우 교체는 몇 번까지 가능한가요? 환불 규정은 어떻게 되죠? 일반적으로 한 번, 두 번 정도 교체가 가능하고 업체에 따라 더 교체가 가능한 경우도 있어요. 환불은 저 같은 경우 총 금액의 사용 일수만큼 자부담 비용을 차감한 후 돌려받을 수 있었지만 업체에 따라서 위약금을 요구하는 곳도 있다고 하니 참고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제가 직접 겪고 느낀 산후도우미 서비스 장점과 단점 후기 공유해 드릴게요. 산후도우미 서비스 이용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썰 풀어보겠습니다. 장점은 일단 몸이 편해요. 이모님이 와 계시는 일가 중에는 내가 아이를 케어할 일이 없어요. 아이 먹이고 재우고 입히고 모든 걸 다 해주시거든요. 그 사이에 늦잠도 자고 이모님이 차려주는 밥 먹고 운동도 다니고 여유로운 일상을 누릴 수 있다는 게 최대 장점이에요. 단점은 낯선 타인과 함께하는 게 어려운 성격이라면 불편할 수 있어요. 몸은 정말 편하지만 저는 성격상 낯도 많이 가리고 왠지 모를 불편함이랄까요? 이모님에게 말이라도 걸어드려야 할 것 같고 웃음이라도 한번 지어드려야 할 것 같은 의무감 때문에 솔직히 마음이 편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출산 당시에는 저의 마음의 불편함보다 몸이 편한 게 우선이었기 때문에 이모님 선택에 후회는 없어요. 여러분도 개인의 여건과 취향에 따라 현명한 선택하시길 바라며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